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집에서 가계부 잘 쓰고 그냥 이렇게 여기 물품을 주세요. 이거 어떨까요? 잘 모르지만 되네요. 이렇게 재테크 준비 그다음에 뭐 자격증 이런 거 고민할 때 저희 집에 아내가 이 프라이팬 왔습니다. 예. 저희 취향으로 아내 프라이팬 왔습니다. 왜 샀냐면요, 예, 가계부 꼼꼼히 쓰니까 돈 아끼려고 샀고요. 요즘에 여기는 교촌치킨이 얼마인가요? 22,000원. 육지에 3만 원 합니다. 네. 배달비 4,500원, 34,500원 봐요. 네. 그래서 네, 교촌치킨이 올리면 다른 데는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 냄비로 교촌치킨 엄청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생협에서 무항생제 닭봉 사가지고 정말 닭다리 큰 것도 이렇게 칼집 내갖고 튀기면 엄청 잘 튀겨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돈 아끼려고 산 프라이팬 하나로 우리는데 우리 집 장판이에요. 여기. 저희 저작권 저한테 있는 사진. 그래서 그 냄비를 통해서 아메를 만났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냥 요리만 배우고 끝날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미래 준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저희 스포너님이 이런 강의에 초대해 주셨고요. 그런 강의에 잘 안 갔죠. 네, 잘 갔을 리가 없죠. 잘 안 갔는데 그러니까 가사 소리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사 소리를 안 했는데 이런 집에 오면 뭐 온갖 부동산부터 책이 많았겠죠. 그죠? 이거 보면서 저기 언니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좀 들어올래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좀 궁금했어요. 네, 아메이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냥 좀 궁금해서 이런 경제 서적들을 좀 읽으면 다 시대의 변화, 산업 변화, 그리고 인구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만 써져 있고요. 어떻게 됐다 하는 말이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갔는데 제가 만난 분이 엘리베이터 플러예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부작의 책을 썼고요. 제가 93년도에 대학교 들어가서요. 이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되게 기억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되게 두꺼운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요, 진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메이 어떤 이 얘기도 하는 거 있어. 엘리베이터 플러가 왜 아메이 하나?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래 쇼크를 읽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듣고 앉았었는데 빌 게이츠가 저 책을 읽고 세상을 바꿨다고? 근데 나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있길래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꿀 만큼 중요한 책이지? 했더니요, 이 세 권의 책이 70년대부터 쓰는 이 세 권의 책이요, 사실 1953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를 예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50년 전에 지금을 예견한 책을 쓴 거죠. 그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나오면 20년 지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이때 대학교 하버드 다니고 있으면서 코딩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지금 코딩은 AI가 하는데 인간이 할 때죠. 그런데 이 책에서 미래쇼크라는 책에서 컴퓨터를 개인이 쓴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컴퓨터가 교실 크기만 했고 정부나 그 군대, 학교 이렇게 큰 자원이 많은 곳에서 쓰는 게 컴퓨터였지 개인이 쓰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빌 게이츠가 프로그램을 개인들한테 만들어서 팔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인이 쓰는 프로그램, 그렇죠? 정부가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개인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90년대 일 최고의 가부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요. 좀 수련해졌어요. 나 잘 들어야겠다. 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는데 누구는 책 한 권 안에서 전 세계 최고의 가부가 되는 아이들을 찾아낸 거죠. 잘 들어야겠다 했는데요. 그럼 무슨 내용이야? 라고 생각해 이 강의를 듣는데 미래쇼크 제3의 물결 권력이동은 맥락이 있는데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부작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라는 얘기가 이 미래쇼크라는 책에 나오고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이 불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는 살지만 속도를 못 따라잡으면 불황이 되는구나.
오늘 이제 챗 GPT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속도라는 단어를 좀 캐치하시고, 그다음 물결은 그게 방향성에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이 이동하다. 이게 권력 이동이죠. 그래서 2006년에 쓴 부의 미래에서 지금 시대의 산업이 이런 식으로 부를 만드는 시스템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거 2023년까지 얘기를 하신 건데요. 뒤는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 공간, 지식이라고 하는 부의 재료가 있고, 그게 어떤 조합을 일으키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부인데,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이 세 가지 부의 재료가 만약에 농경사회를 생각했을 때 소작농과 지주가 둘이서 시간, 공간, 지식으로 둘이 만약에 배틀을 한다면, 시간은 소작농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지식도, 농사 짓는 지식도 소작농이 더 많고, 그러나 땅은 누가 더 많아요? 지주가 많죠. 그러니까 누가 부자예요? 지주. 왜? 이거는 이 농경이라는 부이죠. 이거는 땅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 나는 자격증이 100개 있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땅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지금 70분 넘어가시는 분들하고 홈미팅 해보면요, 도지, 소작했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쌀이 10가마니가 나오면 지주한테 7가마니 줬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가마니 중에 7가마니를 줬대요. 제가 경상도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거 참치 아니에요? 막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렇게라도 농사짓게 해줘서 고맙대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점점 더 시간, 공간, 지식이 이동하면서 이 지식정보사에서는 나는 의사야, 변호사야, 나는 회계사야, 이런 무슨 직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를 살아왔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서 농사지어서 부가 이동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이 안 먹힐 수 있다는 걸 막연히 하기만 느끼지만, 공부를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아직 없죠. 왜 그러죠? 이걸 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돈이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농사 지어도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쪽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보다 부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가 결국은 시간, 공간, 지식이 동시성을 일으키는 연결사회로 왔고요. 지금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챗 GPT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 지금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이 세 가지의 부의 재료가 동시성을 일으킨다는 말은 2006년에 쓴 부의 미래에서 했거든요. 엘리트 프로가 했는데요. 그 동시성 플러스 거기에다 인공지능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마저도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이 연결되고, 가상 공간만의 비즈니스가 또 따로 만들어지는 정말 되게 재밌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우주,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게 부를 이끄는 산업의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의미와 가치를 써봤는데요. 사실 지금 어디에도 이런 키워드를 딱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 웬만한 일은 인공지능이 하겠지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앞에 시대에 1, 2, 3 물결은 사실 돈 있어야 땅도 사고, 돈 있어야 공장 짓고, 돈 있어야 지식 정보, 그러니까 의대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약대 공부도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앞으로 오는 시기는 사실 돈이 없어도 부의 원재료인 시간, 공간, 지식이 다 공짜인데, 그것만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식의 보고가 개인들에게 붙는 굉장히 막강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그 느낌 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건데요. 챗이 이게 뭐냐면은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5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인공지능 연구 회사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독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소스를 이렇게 공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채팅, 대화하는 AI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Generative예요. 이게 생성한다는 뜻이거든요.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검색을 하면 만들어지는 컴퓨터가 나한테 보여주는 결과는요, 이미 있는 거에서 내가 명령한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챗 GPT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있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랑 있는 거에서 지가 합해갖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생성하는 AI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챗은 뭐냐면 서로 대화한다잖아요. 자, 채팅을요 문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컴퓨터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고 내가 보고 있어 눈을 박아야 되죠. 근데 이제는 내 말을 알아듣는 애가 나오면 네, 어떻게 될까요? 김치 빨리 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요, 아직은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가서 자료를 서칭하면서 막 조합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데이터를 검색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실시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챗GPT 3.0, 3.5 버전이 어딘가에 그 빔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조합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답해주니까 실시간 같지만 실은 바로 직전까지 데이터 전체를 지금 봐서 갔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파급력이 커서.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검색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글이 있었던 구글은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챗GPT가 유저 100만 명을 모으는데 5일이 걸렸어요. 자, 5일 만에 100만 명이 저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그렇게 되는데 2.5개월, 인스타의 13배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동한 거죠. 자, 여러분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도 가서 써봐야겠다가 아니고요. 자,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몰리죠. 거기서 커피도 팔고 옷도 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만 명이 5일 만에 어떤 앱 하나로 확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억 명이 되는데 2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인스타는 2년 6개월. 이것도 신기하죠. 1억 명 될 때까지 시간하고 100만 명 될 때까지 시간이 똑같은 배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이런 인스타나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광고하고 뭐시기 했던 사람들이 다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럼 돈이 이동한다. 지금 보이시죠? 권력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체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쪽 도시에 살다가 다시 방 빼갖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럼 김민기 교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 아빠가 있는데 그 부자 아빠한테 아버지가 야, 너 만원버스 타고 있는데 네 자리 없어. 그렇게 막 뛰어서 가다가 차가 끽 하고 자리 딱 그때 쭉 들어가면 네 자리다 이렇게.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지금 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를 알아야 돼요. 와, 재밌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이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감지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가두리 양식장 이렇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뭘 하면요, 내 블로그하고 네이버에서 뭐도 팔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만 돼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면서 그게 인스타랑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인스타에서 내가 사진도 올리고 뭐도 하면서 거기서 쇼츠 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영상 띄우는 것도 인스타 안에서만 하지, 그게 뭐 내 블로그에 연동이 된다든지 뭐 유튜브로 그게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동네에서만 놀아야 되는 게 검색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둬놓고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어떤 애냐면요, 이렇게 이 인공지능에게 야, 나 오늘 필요한 음악, 오늘 좀 날씨 참 좋으니까 이렇게 맑은 날 들을 수 있는 노래 10곡, 20곡만 선택해줘. 그러면요, 지가 이 온갖 플랫폼에 들어갔다 나다가 하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어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 형태다. 즉 어디를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라는 거예요. 챗GPT가 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연결해서. 사실 제가 이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챗GPT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좋은 앱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3개만 이렇게 연결했어요. 3마리만 연결했지만 사실 여기가 막 또 연결돼가지고요. 진짜 되게 개방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식이나 솔루션에 가닿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놀면 인스타에서밖에 못 보고 유튜브에서 놀면 유튜브밖에 못 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미
있는 데서 막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사람들이 이리로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GPT가 문제가 아니고 플랫폼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 워딩이 정말로 플랫폼이 이동한다, 즉 돈이 이동한다, 권력이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감지하시고요. 그럼 나 이제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는데 어떻게 되죠? 챗GPT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제 설교 있잖아요. 나 오늘 꾸리꾸리에 우울한 날 들으면 좋을 말씀 좀 뽑아줘 보니까 다 뽑아줘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고기 잡았다는데 진짜 거기가 뭐 부르면 좋은 대학? 뭐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 시절 얘기까지 얘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챗GPT가 우울할 때 들으면은 참 묵상하면 좋을 성경 문구를 선택해서 보여준다고 챗GPT가 영성이 넘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식 정보는 얘가 엄청나게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꽂을 수는 있어도요. 실제로 뭐 신앙적인 체험이나 영성이 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진짜 그런 영역만 인간의 영역으로 남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게 뭐냐면요. 자동으로 유튜브를 편집해주는 프로그램 회사. 제피스인가 뭐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AI 휴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겼어요. 네, 그런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 음성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영상 찍을 거 이런 거 하면 되죠. 아메이는 너무 비싸 이렇게 말하는 소비자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게 제목이야. 그러면요, 너무 비싸 이렇게 대화하는 시나리오를 좀 써줘. 그러면요, 걔가 써요. 아메이는 너무 비싸. 아니 그래도 퀄리티랑 뭐 품질이랑 가격이랑 같이 비교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써줘요. 그러면 거기다 내가 좀 바꿔가지고 그거 하고 배우 1과 2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걸 AI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음성이랑 이 말하는 거랑 합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공짜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에 1개씩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번 씬 비싸다고 말할 때 내가 뭐라고 할까? 2번 씬 나 시간이 없어.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할까? 이런 식으로 영화 장면처럼 내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주면요. 대화 내용도 에버를 얘가 써줘요. 그럼 그거를 써가지고요. 내가 수정해가지고 올리면요.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된다고요. 그리고 편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AI 휴먼 로봇. 근데 로봇 같지 않아. 진짜 되게 예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리 예쁘게 하고 유튜브 촬영해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예요. 되게 어설픈 영상 올라오면 봐주세요. 안 되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자가 뭐냐면요. 이게요. 포자랩스라는 데인데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앱인데요. 자, 음악들은 어때요? 표절 시비가 있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개 변수라고 그래서요. 인공지능 뭐 오픈 AI 뭐 챗GPT 1.0, 2.0, 3.0, 3.5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버전이 업되는 건요. 매개 변수, 다양한 그러니까 변수가 1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1000개, 10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포자는 뭐냐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지금 무료인 것 같아요. 무료 이 인공지능 앱인데요. 이런 거죠. 나 웅장한 느낌이 나는 만화 영화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줘. 그럼 얘가 작곡해줍니다. 근데 저작권 시비가 안 걸려요.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개의 매개 변수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은 이제 완성도나 이런 거는 이제 인간들이 마지막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은 끝났다가 아니고요. 엄청난 창작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에볼로 처음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좀 아웃라인을 얘가 평균 정도로 좀 잡아주면 내가 독특하게 변형시키면 돼요. 그럼 그 저작권이 그게 내 걸까요? AI 걸까요?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가 그림 하트 그림 그린 그게 저작권이나 사기죄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요.
그게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화투로 이렇게 꽃처럼 그려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명 작가를 고용해서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터치를 다시 했어요. 이 그림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기다 막 이랬는데요. 법원에서 아니다. 이 창작의 그러니까 기획을 이 사람이 했고 조영남 씨가 했고 누군가에게 시켰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또 자기가 그렸고 그렇기 때문에 네 거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그림 대상이나 이런 거에 상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음악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굉장한 창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진짜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이언맨 보셨죠? 영화. 거기에 자비스가 그 인공지능 비서예요. 네. 여러분에게 만약 비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 비행기 예약해줘 이렇게 말하면 다 해줍니다. 이제 진짜 키트 빨리 와줘. 그럼 와요. 인공지능하고 내 전기 자동차가 연결되면 내가 말로 걔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이게 다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되고 있어요. 예, 도로 교통 상황이 이걸 못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맞춰질 거예요. 왜 필요하고 되게 편안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 운전할 수 있고 말하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한 영역이 바뀔 거라고 얘기하지만 보면 전부 다 초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AI가 하고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렇게 포스팅하고 이런 것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속 새로운 컨텐츠 찾아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그게 다 AI 휴먼하고 음성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자동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도 유튜브 하긴 하는데 내가 숫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너무 좋다, 그죠? 예, 그리고 인스타 포스팅도 사진 올리는 것도 1시간 1개씩 해줘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쫙 지가 알아서 올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가짜와 광고의 홍수에 우리가 휘말려 들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확실한 세상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 기자나 이런 분들 이미 다 사실 보도하는 기사는 이 사람이 안 쓰고 있고요. 기획하는 글 정도는 AI가 초보를 해줄 수 있는데 방향성이나 이런 어떤 보도 시점을 결정하는 거나 편집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어떻게 배치를 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만 사람이 하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좋겠죠? 자, 그럼 회사나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직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도구가 비서로 무료로 붙는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무섭다 할 때가 아니에요. 우와 이렇게 저거 어떻게 쓰면은 내가 못했던 거 하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 생각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데이터를 막 입력하는 거예요. 아드님은 아직 회사 취직을 못해서 집에 데리고 살고 계시고 이분은 갑상선 수술을 했으며 남편분은 곧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힘이 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치약은 좋아하시는데 끊임없이 인덕션을 하셨어요. 이분에게 어떤 제품을 제가 아메이에서 추천하면 좋을까요? 딱 이러면 AI가 찌리리리 하면서 갑상선에 좋은 제품은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추천하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어떤 사업 설명을 하면은 좋아하실까요?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드님이 아직 취직을 안 했으니까 지금 미래세가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아메이사 위리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는데요? 할 일이 너무 많지. 1인 기업가들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막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굉장한 시대를 열리고 있어요. 스폰서 상담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오, 막 이러잖아요. 오, 진짜 그죠? 그런데요, 이제 베이스 지식이 있어야지 누가 당뇨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면 그분 뭐 혈당치는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막 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해주는 말이 뭔지는 알아들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요.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도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코딩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있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네모 안에서 동그라미 안에서 네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딩 좀 해줘. 그럼 얘가 코딩해 줍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기계의 프로그램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는 걸 가지고 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성형이니까 이 AI가 지가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어떤 거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이 쓰기 좋은 게 나왔다 해보세요. 그랬을 때요, 이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 어떻게 되죠? 통제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의 이런 발전에 대한 이렇게 역사를 썼는데요. 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 그 인간이 그래도 고등 동물이 가장 지능이 높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했잖아요.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코딩을 얘가 하기 시작했기,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계가 정말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빅 브라더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영화였는데 그 통제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체 시스템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챗GPT야, 네가 인간계를 지배할 수도 있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나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걸 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뭐가 나왔냐면요, 아이폰이 우리나라 2009년에 상륙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은 어떤 의미가 있죠? IT 역사 전체에서요, 컴퓨터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컴퓨터는 어디서 쓸 수 있죠? 책상 위에서. 그러니까 책상이나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컴퓨터를 쓰던 게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에서 기차에서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떤 앱들이 깔렸냐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앱들이 깔리면서 비즈니스 즉 돈이 다 이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연결망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돈이 이동하는 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때 돈이 이동했구나. 뭐 이런 인프라가 이런 도로가 깔리니까 이 도로 옆에다가 도로로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그 옆에 상점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도로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2023년 지금 어때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은행들이 이자율을 막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 이자 너무 높아요. 막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게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죠. 여러분 이 두 개가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많은 돈이 이쪽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던 로드샵, 백화점에 있던 그런 어떤 부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연결망으로 이동한 거죠. 그런데 얘가 생기면서 얘도 똑같아요. 이게 인공지능도요. 사실 도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앱에서 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일로 옮겨갈 건데 얘가 그럼 여기서 하는 사람도 큰일 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를 쓰는데 얘가 합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합세를 해서 이쪽이 더 활성화되겠죠. 특히 메타버스 공간은 더 활성화되죠. 그래서 지금 물음표죠.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너무 궁금한데요. 굉장한 기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쳤어요. 그래서 나는 몸이 한 개라서 정말 내가 내 아바타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인력 되게 잘 나가던 아마존 뭐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애플, 뭐 삼성 다 큰 회사들이잖아요. 디즈니. 근데 왜 사람을 자를까 했더니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플랫폼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던 인력은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나 보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했던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력을 자르는 거지. 사실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그날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새로 생기겠죠. 예, 그때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요. 부가 이동하고 있고 이거에 대비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보이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자꾸 자르지? 이렇게 하시면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금 돈이 엄청난 속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보셔야 되는데 왜 아마존은 그러냐면요. 원래 지금 챗GPT라는 이런 인공지능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빵 터뜨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글도 갖고 있고요, 네이버도 갖고 있고요, 온갖 데서 지금 이런 오픈 AI 형태의 채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오픈 AI가 선점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MS가 있습니다. 그래서 MS에서요 13조를 들여갖고 이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그래서 전체 지금 45%를 확보한 상황이더라고요. 거의 오픈 AI는 MS 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 AI가 가서 자료를 서칭하는 데가 이 아마존의 AWS, 아마존의 웹 그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가서 서칭합니다.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빙 혹시 들어보셨어요?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뒤져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금 무거운 이유는 배터리, 그리고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착됐으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충전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속시 수십만 할 수 인터넷만 된다면 메모리는 저 위에 클라우드에 띄워놔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 사진 찾아가지고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 바로 클라우드에 계속 올려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정말로 카드처럼 얇아진다면 여러분 사실래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의 공간인데 그걸 최고로 잘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근데 그 클라우드가 어디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빙 힘들어요. 빙이야. 여기다가 지문 뒤로 붙이면 힘들어요. 빙이야 지금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계열사가 AWS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제일 비싼 데가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서버를 안 쓰고 빙으로 지금 옮겨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머나 이렇게 하고 지금 그리고 막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챗GPT 나오면 지금 이 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자신의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아메 미팅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마당에 지금 나 혼자 유튜브 1인 기업 해가지고 유튜브 찍어야겠어요 지금? 인공지능 다 해주고 더 예쁜 애로 캐릭터 만들어서 해준다는데 그럼 이걸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이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 좀 궁금해서 오셨긴 하지만요 기업이니까 돈의 흐름에 가장 빠른 곳에 여기 오셨으니 듣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나의 꿈 부동산. 이게 너무 희한한 얘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다 자르고 막 지금 이놈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꿈 부동산 적금 들어서 나중에 부동산을 준다.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인데 진짜 웃기긴 하지만 정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안 없어져요. 옛날에 자격증 있던 사람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돈 벌는 시대를 봤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 불패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서요. 돈 많은 회사들은 지금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은 다 처분하고 무형자산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S&P 500대 기업들도 보면은 75년부터 2020년까지 무형자산의 비율은 커지지만 유형자산, 즉 공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땅, 부동산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계시면 나중에 부동산 못 파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술, 지식자산 같은 이런 거 저작권, 특허, 이렇게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재산 이런 게 다 무형자산인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작권도 개인 거일 수 있죠. 프랜차이즈도 개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권 이게 뭐냐면 BTS의 아미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원래는 그 연예인들 팬클럽은요 기획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BTS는 어떻게 했죠? 기획사가 그 연예인들의 팬클럽 만들고 그거 기획하는 그런 힘을 그냥 팬들한테 니들이 다 만들어라 하고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군데서 아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빠 부대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남미도 생기고 모델 다. 근데 만약에 이걸 기획사가 그 특허권이 있고 우리 사진이 아이돌 사진 이런 거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될 건데 유튜브라는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권력 전체를 소비자들한테 나눠줘 버리니까 팬클럽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더 완전히 계속 서로 막 기름 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호 고객 즉 팬클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굉장한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BTS 기획사가 그걸 포기했는데 그 덕분에 BTS는 더 커진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한 무형 자산인데 지금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인에게 안 주죠. 줬더니 무슨 소리 들어요? 왜 너가 해? 막 망친 사람 많잖아요. 암웨이는 그 저희 남편이 암자를 없애야 된대요. 암자는 글자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 뭐예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팬클럽 만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하나 그만둔 사람이 많아 이런 질문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검증이 안 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오픈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오픈하는 게 굉장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그게 바로 무형자산이고요. 지금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여러분 요게 앞에 글자만 따면은 네카라 쿠베당토 네카라 쿠베당토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다 여기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여기로 많이 몰렸습니까? 연결 플랫폼인데 보시면 이렇게 소비자들하고요 이렇게 음식점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사 먹은 것 같지만 실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가게 어딘가에서 음식을 산 거고 이 사장님들이 여기서 고맙다고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에 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결해 주는 이런 앱들이 이런 회사들이 일로 돈이 많이 몰리니까 다들 여기를 가고 싶고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서 사장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네카라 쿠베당토를 다 돌아요. 다 도른 다음에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인맥이 만들어지면 나도 그 사람들하고 다시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결국 창업하는 게 꿈이에요. 제가 되게 쇼킹했어요. 네카라 쿠베당토를 다 돌고 창업이 꿈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사업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연결업을 하고 싶은데 누구랑 만나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인맥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런 데서 인맥 쌓을 일이 참 우리가 사 먹을 일이 있어, 그죠? 그러면 아메이는 뭐냐 했을 때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내가 동네에 내가 나랑 친하고 신뢰관계 있는 분들 소비자들을 원래 나랑 친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하고요 아메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산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네카라 쿠베당토를 하는 일이 우리 아메이 사업이에요. 연결해주는 일인데요. 그래서 내가 쿠팡에 뭘 사도 쿠팡에 산 게 아니라 연결된 파트너 선생님한테 산 거니까 내가 이 소비자들을 나 때문에 아메이 연결은 됐지만 이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산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서 고맙다고 수수료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딱 네카라 쿠베당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근데 창업을 그 네카라 쿠베당토를 다 돌고 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창업인 거예요. 이 플랫폼의 오너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비서가 붙는 거예요. 엄청난 툴이 붙는 거죠. 내가 찍은 영상인데 봐봐 되게 재밌어서 인공지능 그 AI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영상 만들어 데몬 영상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데몬 영상 해가지고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되게 예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모델 보셨어요? 이렇게 배우들 캐릭터들 있잖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발가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의 모양은 되게 다양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어서 인공지능이 손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발은 어때요? 발가락이 붙어 있죠. 어쨌든 발이 하나 언제 이렇게 할 때고 언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진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 발 찍어서 올린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굴 엄청 예쁘고 막 쭈쭈빵빵한데 발이 막 없어. 어떻게 생각해? 유령 같죠, 유령. 지금 아직 인공지능 캐릭터가 발을 학습을 못했답니다. 여러분 발을 공유할 생각 없으신가요? 내 발을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 발을 배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죠? 학습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없대요. 순천순하게 그리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연관성을 해야 되는데 발은 없고 그래서 다 구두 신었거나 딴 거 신어야 됩니다. 발가락으로 보여줘. 네가 인공지능자인지 알고 싶다. 너무 재밌죠? 오늘 저녁 재밌다, 그죠? 진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이렇게 중간에 광고 촉박 정말 이런 데서 있는 돈인데 사실 그런 돈인데요. 아멘 직거래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설명 막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아메를 이렇게 연결하는 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희 집 요리 미팅 오신 엄마들이요 그런 거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마트 가서 알바할 거예요 막 이래요. 근데 지금은 마트에서 그 캐셔 누구한테 시켜요? 그죠? 나한테 시키죠? 네가 찍어 이러잖아요. 네가 찍었잖아. 띵띵띵 이렇게 찍으잖아요. 자율 있었대. 그래서 너 안 시켜? 막 이랬는데 결국 우리 시키더라고. 다 같이. 안 시고. 그런데 요즘 또 그래서 아메를 이렇게 연결하고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팔짝 끼고 앉아갖고요. 난 나중에 필라코리아 대리점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포 같은 데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대리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반기 하나 내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키가 지금 그런 대리점을 안 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 나이키가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에서 검색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나이키 앱을 깔아야 돼요. 근데 나이키를 사고 싶은 사람은 다 깔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쿠팡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럴지 안 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요 2010년에 수익률 15%에서요 2020년 수익률 35% 올라갔어요. 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중간에 대리점을 안 주니까 이익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유독 한국만 빼고 이렇게 할까요? 한국도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면은 브랜드 자산을 가진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필라드, 뭐 블랙야크든 뭐 이거 자기 거라 내 브랜드 내가 디자인했는데 왜 돈은 여기 보세요. 생산회사에서 한 50원 남기면 여기 광고 쪽파에 보면 여기서 무슨 300원이 400원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돈이 이 브랜드의 자산, 브랜드가 자기 거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겠냐는 거죠. 직접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시대는요 뭐라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이런데 인터넷 홈쇼핑 이런 거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결국 이런데도 사실 누군가가 런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런칭의 기회마저도 이제 없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사장님 여러분한테 안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 줘. 누구한테 줘요? 직접 하게 돼요. 브랜드 자산을 자기 걸로 있는 회사가 직접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나중에 강의 끝나고 애프터가 안 그래도 나중에 무슨 옷 브랜드 하나 가게 차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시켜주겠네요. 왜 우리 안 시켜요? 직접 내려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중간에 있는 기회를요 이렇게 직접 준다는 거 그것도 65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난 자신이 없어 해도요 사실 이런 기회마저도 실은 지금 없어지고 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맥도날드는 버거 파는 데잖아요. 우리는 버거 팔아서 수익이 나나 보다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가 며칠 전에 하여튼 요 며칠 근래 사이에 읽은 기사가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가 올인하고 있는 게 원래는 부동산이었어요. 전 세계 가장 좋은 길목에 맥도날드 건물이 있고 그 부동산에 입점한 사장님이 월세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저가의 버거를 판다. 그러니까 이 월세 잘 낼 수 있는 어떤 매출의 매개물로서 버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원래 이거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뀌었어요. 플랫폼이에요 지금. 자 어떻게 되냐? MZ 세대가 맥도날드를 공격한 거죠. 어떻게 정크푸드야 막 이런 거 있죠. 욕심을 너무 많이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MZ 세대들 때문에 망할 뻔한 회사인데 그들의 자녀 세대인 Z 세대가 이 맥도날드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다 깔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냐 매일매일 맥너겟을 공짜로 쏘지를 않나 콜라를 공짜로 주지를 않나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인터넷 카톡 먼저 들어갔다 오고 이렇게 뭐 내가 늘 이용하는 그 플랫폼을 들어가서 나오시잖아요.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눈을 뜨자마자 뭐를 열어본다고? 오늘 맥도날드에서 뭐 공짜로 주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맥도날드 앱이 카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왜 맥도날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맥도날드를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요 완전히 핫한 플랫폼인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공짜로 하나 얻어 먹고 거기서 콜라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맥도날드는 버거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버거가 아니고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데 돈 넣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맥도날드 같은 내가 투자할까 지금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도 정크푸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수익에 대한 어떤 생각도 되게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스타벅스는 어때요?
네. 스타벅스는 커피 파는 데인데 이제 커피 판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뭐 판다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만든 회사 만든 하워드 슐츠라는 창업자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를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굿즈를 팔죠. 네, 그래서 그놈의 가방 하나 사러 왔다는데 다시 줄 서시나요? 그게 여기다. 그래서 커피에 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이거 유기농 커피 같은 거 안 팔지? 이런 식으로 이 커피 질을 더 좋게 안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생각, 웬만한 커피 질은 유지를 하지만 커피에 올인할 생각이 없고 맥도날드도 버거에 올인할 생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커피나 버거를 좀 좋게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생각이야. 니네들은 관심 없다니까. 그런 스타일은 서점이에요. 네. 서점인데 여기서 이걸 만든 마스다 모네야키라는 이 창업자가요. 서점은 책을 팔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책 팔면서. 그래서 너는 뭐를 파냐? 당신은 뭐를 파냐? 이랬더니요. 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분의 책 직접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나는 취미로 인테리어를 배우는데 목숨 걸고 배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취미가 무슨 목숨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점은요. 모든 사람이 인터넷 서점으로 갈 때 오프라인 서점에만 있고 인터넷 서점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오프라인 서점에만 있는 거? 책 냄새. 인터넷 서점에 없습니다. 공간력이 인터넷 서점에 없습니다. 아늑하다든지 향기가 난다든지 뭐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음악이 흐른다든지 직접 만져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인터넷 서점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뭐죠?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싶게 만드는 그 공간력으로 승부수를 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신경 안 써. 어떤 면에서 이 책 몇 번 팔까가 아니라요. 여기 얼마나 많은 트래픽, 사람이 모여들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맥도날드는 버거로 승부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트래픽을 일으키고 지금 이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굿즈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고 여기는 스타야는 공간력으로 사람들의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뭘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을까? 나는 이번에 출시된 그리코다운으로 트래픽을 일으키고 계시나요? 그 그리코다운이라는 제품은 맥도날드의 버거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커피뿐일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창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 즉 개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이 사업의 뒤에 있는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 마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맥도날드 버거가 질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플랫폼에 얼마나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그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처럼 스타벅스의 커피 질이 아니라 거기서 파는 다양한 굿즈를 어떻게 기획할 거냐에 따라서 이 트래픽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말 너무 빨리 하죠?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게 정말 사업의 기회로 괜찮냐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마저도 사실 퀄리티가 높을 때 사업의 기회로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친구들이 있을 때 다 모아서 80이라는 매출이 생겼을 때 나는 친구들과 모으면 60이고 우리 스폰서님 80이고 내 친구들은 20 이렇게 매출 떴을 때 어떻게 이 사업 구조가 분배를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걸 검토하시는 게 진짜로 비즈니스를 볼 눈인 거예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질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고 여기 굿즈가 다양하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 비즈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약의 질이 좋냐 안 좋냐 2080하고 비교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이게 수익의 구조가 합리적인가 이게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제대로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거를 전체를 보면 스폰서님은 80인데 6% 받아서 48,000원인데요 이게 전체에 만들어진 기금인데 나랑 친구들 거는 아직 스폰서님께 아니니까 나랑 친구들의 지분을 빼주면 나는 60을 모았어 6% 36,000원 빼면은 12,000원이 스폰서님 거고요 또 나는 내 친구들 거 2명 20만원 3%니까 6,000원 6,000원 빼주면요 딱 23,000원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의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연결 플랫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메카락 크레당토처럼 연결해주는 일이니까 연결을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소득이 더 많은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미리 먼저 가입했다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연결을 많이 하면 되는 일이구나. 메카락 크레당토의 회원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왜 내가 니 미치냐? 막 이렇게 니 미치든지 말든지 내가 연결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언제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하시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즉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거예요. 회사가 사장님 없어도 굴러가잖아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나 없어도 굴러가는 사업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왼쪽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카페 같은 거 하나 해도 사장님하고 알바생은 멘탈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화장실이 막혔어. 그러면은 알바생은 그래서 시간 땡 끝나면 집에 가죠. 사장님은 끊고 가셔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 연탄구이를 하시는데 요즘 알바생들은 정확하게 시간이 딱 됐을 때 들어온대요 가게에. 네, 그래서 일찍 오면은 가게 밖에서 수다 떨고 놀다가 딱 해서 들어온대요. 그렇겠네요. 네, 주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치관이 되게 다른 곳이다. 분명히 다른 곳인데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21세기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그림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네, 어디에도 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를 만들 때 4가지 영역을 훈련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 4가지 영역이 골고루 성장한 사람이 부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초보 리더님들이 책을 읽다가 기절하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100% 장담합니다. 읽으시면 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졸립니다. 제가 졸아서 이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더블 되면서요. 그때쯤 돼서 다시 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때 덮었던 게 맞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이 책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해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월급 생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또 다 회사를 옮기고 여기서 뺑뺑 돌아요. 여기서 이렇게 안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분명 이동을 못해요. 그 책에 비즈니스 스쿨 책에 왜 사람들은 분면 이동을 안 하고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운 게 그거라서?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왜 또 김밥집에다가 커피집에다가 호프집에다가 호빵집에다가 막 이렇게 여기서 계속 아이템만 바꿔가면서 자영업을 계속해요. 이분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요. 자영업했던 분이 직장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분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쪽 왼쪽에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감정 에너지예요. 이 4가지 중에서 감정이 여기를 어느 부면에 위치할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에너지 동력이 어디냐면 감정이 이 왼쪽 부면, 이 E하고 S 부면을 결정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요. 원래 이 봉급생활자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안정된 소득이잖아요. 그죠? 안정. 나는 혜택도 많고 복지 혜택도 많고 안정적인 데를 원래 취업나 있는 분들 다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잘 좋은데 공무원이야, 뭐 대기업이야 이런 게 전부 다 안정이잖아요. 안전하고 안정.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직접 해야지 믿을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제주도에서 1등은 아니어도 2등은 우리 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등은 우리 집에 이런 분도 계시고 독립이고 최고잖아요.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 이 뒤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딱 뒤집으면 뭐 때문에 안정을 추구할까요?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이걸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이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죠? 최고인 사람은 남을 안 믿어요. 왜? 내가 최고니까. 그죠? 내가 최고도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불신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시켰다가 일을 망칠 수 있어. 명성을 망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해. 고추장도 내가 직접 담은 거예요. 이거 진짜 여기다가 심어서 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게 그래서 이 왼쪽은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찾으니까 안정적인 데가 어디야? 뭐 공무원이야, 대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고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는 되게 중요하죠. 독립이고 최고도 되게 중요하고 안정도 되게 중요한 가치지만 딱 엎으면 그 뒤에 그를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희 남편 보면 실험을 잘 남한테 안 맡겨요. 맡기면 다 엉클어져요. 자기가 해야 돼. 교수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남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맨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있잖아요. 그 미용실 되게 잘하는 원장님 어때요? 키워놓으면 누가 나간대요. 왜 나갈까요? 자기 샵 차리는 자기 샵을 차리는 거죠. 그죠? 자기 샵을 차리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키워놓으면 쓸데가 없어.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여기 이 두 개 보면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좀 이따라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다 돈이지만 여기는 건당 수수료 그리고 여기는 월급이에요. 만약 월급이 안 나오면 여기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지? 예. 그러면은 이 두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여기를 쫙 찔러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기를 쫙 찔러보면요 95% 이상은 여기 비즈니스 세계가 다 망하는 게 95% 이상이죠. 책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구에 진짜 이번에 살짝 부조도 와주셨어. 그래서 저희 파트너 리더님인데 사장님인데 한 40년 진짜 그 공장만 하셨어요. 그 리더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리더님 어떻게 맨날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여기는 95% 이상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딱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닙니다. 98% 이상 망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버티셨어요?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와 그 멘트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믿는 사람 있잖아요.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똑같은 멘트를 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안 되는 거 95%인데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다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95대 5면 95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왼쪽에서 딱 보면 안 되는 걸 한다고 달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진짜 평생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신념과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동력인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비전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 있어 나는 된다라고 신념이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동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영적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는 사람? 나는 손을 만져봤다. 거기 그 못 잡고 손을 확 해봤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믿잖아요. 그런 영역이. 나 아직 다이아몬드 아닌데 나 다이아몬드 믿는 거예요. 저 사람도 됐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약간 허파에 구멍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씨발 되지도 않았는데 저 된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이상해. 뭐 되고 나서 막 이러잖아요. 뭘 되기도 하잖아요. 막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이게 비전과 신념이 이쪽을 결정하는 동력이고 이 왼쪽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를 선택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동력이 되게 다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왼쪽에서 살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주교 신자인데 한옥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끼리 장로님을 이렇게 추천할 때는 장로님의 조건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답니다.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세계에 결정을 하는 큰 에너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비전과 신념과 나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에 불안과 두려움, 불신의 이 에너지를 여기를 보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내가 비전과 신념이 내 동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나에게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왼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되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됐구나 안 됐구나 이상한 사람들이 위험한 것 같아 막 이런 게 전부 다 이 왼쪽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B 국면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될 때 쓸데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시죠.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시죠. 나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이 국면과 S 국면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왜 A 학점 받는 학생,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가장 공부 못하는 애가 만든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어중간하게 공부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책을 썼어요. A, C, B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훈련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남을 믿지 말고 네가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해라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는데 모르는 문제 나왔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물어보면 지금 나 혼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누굴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를 자꾸 훈련을 받았다는 거지. 그걸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요. 그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은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C 학생 맨날 당치기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았던 이 학생 어때요? 리스크 투성이야 인생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데서 회사에서 안 써줘. 뭐 자격증 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회사 만들었는데 잘 돼. 왜? 리스크 항상 리스크를 넘어서고 실수와 실패와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학생, 이 사람이 만든 회사에서 비전과 신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고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죠. 여기는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실패하면 막 돈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보면은 그러면은 네트워크 말고 진짜 비즈니스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은 5년이 필요하고 돈은 6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다 때려놓고 실패해보라고. 실패할 거라고 95%가 실패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다요. 다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걸 2번 했대요. 그랬는데 자기 부자 아빠가 자기 친아빠랑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빨리 빚 갚고 빨리 취직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부자 아빠가 성공한 사람들은 3번 이상 실패하는데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그래서 3번째 그 많은 빚을 떠안고 다시 사업에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쪽에서 이 B 부분에서 필요한 능력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잘 보고 100점 맞고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울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아메는 어때요? 여러분 투자한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여기 시간 정도 내신 거지. 뭐 가게 내고 막 재고 내고 이런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멘탈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실패와 거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회복 탄력성을 연습하고 학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잘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은 실패를 자꾸 딛고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되는 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들은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빚을 지고요. 근데 아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한 방에 내가 다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거절이나 실패가 있을 때 거기서 바로 배우고 다시 또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진짜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맥도날드는 왜 버거 리치를 높이지를 않아? 이런 질문이 아니라 플랫폼 투자 잘하고 있나? 이런 것처럼 이게 비즈니스를 봤을 때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좀 크고 그런 멘탈 연습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맞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제가 B 국면에서 쓸데없는 3가지 질문 중에 2번째 돈이 안 된다. 그거 돈이 되냐?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이쪽은 점원이고요, 여기 주인이에요. 여러분 점원이 되고 싶으세요?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네, 주인이 되고 싶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돈이 된다는 말은요.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맞다. 월급과 수수료라는 돈도 있고 시스템 수익이라는 자산 수익이라는 돈도 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 같은 돈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자 여러분, 이 왼쪽은요. 자 월급 안 주면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녀. 자 여기서 내가 처리한 변호사 건이 있는데 이혼 소송을 막 성공시켰어. 그러면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근데 그런 돈을 못 받아. 그럼 여기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E하고 S 보면 돈을 안 주면 안 해요. 건당 수수료나 이번 달 월급을 안 주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 줘도 나는 꿈이 있어서 이 회사를 다녀요? 그렇지 않죠. 비전으로 다니시지 않잖아요. 월급 안 주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당장에 떨어지는 이 돈을 주냐 안 주냐가 여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요. 자 무슨 말이죠? 여기는 돈을 안 주는 회사면 안 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팀을 만들기가 어떨까요? 막 이렇게 누군가를 키웠어요. 말하자면 뭐 내가 헤어샵의 원장님이에요. 막 좋은 기술 막 연습시켜가지고 우리 들어온 많은 분들을 막 연습시켰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나오면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갈까요?
보통 가요. 왜 갈까요? 돈을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건당 수수료의 양이 크니까. 이 두 개가 다 돈을 많이 주는 거에다가 목숨 걸고 있는 데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나 신념, 그 다음에 팀이 안 생겨요. 아 진짜라니까. 보험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 팀을 막 키워가지고 잘해갖고 여기를 잘해봐야지 했는데 내가 키운 이분이 막 잘 되면요 이 사람 스카우트에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이 돈 주는 데 가든다. 그리고 팀이 안 생겨요. 팀워크가 안 생겨요. 왜? 이 분야는 다 돈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돈 더 준다는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니는 돈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돈 맞아요. 근데 어떤 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고용해요. 돈 주고 고용해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고요. 이분들이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네. FC 두 명하고 동업하고 있어요. 신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저한테 월급을 안 줘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남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만약 카페를 열었는데요, 뭐 바리스타가 돈도 주고 뭐 알바생 돈도 주고 막 다 줬는데 이익이 0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이 때려 제를 검사 문 닫아요? 아니 다시 한 번 더 다시 화이팅 다음 달에 또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둘이 동업을 언니 동생 동업을 했는데 막 사람 막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막 재료비고 뭐시고 딱 때렸더니 제로가 됐어요. 그럼 언니나 월급 줘 이렇게 해요? 동업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한번 메뉴를 더 개발해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더 해보자 이러잖아요. 아메이가 어때요? 30일 지나고 1일 딱 그러면 다시 해보자 이러잖아요. 우리도 월급을 안 주지만 왜 다시 해보자요? 지금 사장님이 지금 말이에요. 만약 카페를 차렸는데 이번 달에 재료비 다 하고 마이너스 났다고 콕 빠져서 문 닫자 이렇게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다시 해보자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이게 또 다시 하지. 미쳤어 이렇게 아니라요. 이쪽이 지금 원래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고 비용 다 떨고 남아야지 그 돈에 대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업을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잘 못해가지고 기름값이고 커피값이고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이익이 날 때까지 내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수입이 나오는 자산 수입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가게 하나 열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때까지는 클리어하게 돈이 비용 대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틀리기도 한 말이지만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고 물어봐요. 그럴 줄 알아요. 이렇게 한 달 일해서 바로 돈 줘. 이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쪽은 다른 돈이니까. 이쪽 이 B국면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 수입이 남을 때까지 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돈이냐면 연말 보너스 같은 거예요. 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연말에 1,6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말에 배당 수익 같은 돈이 시스템에서 나온 자산 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연봉 260만 원이었어요. 2009년에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연봉 26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면 하실래요? 그게 만약에 월급이라 생각하면 희한한 회사인 거죠. 그죠? 자영업으로 생각하면 망하기 딱 좋은 거고. 그죠? 그런데 안 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세금 신고인데 사업 처음 신고했더라고요. 그죠? 시스템 수입이에요. 저 여기 내려와서 강의 AI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취향이 하나라도 틀리다가?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처음에는 막 사장님이 막 설거지 막 해가지고 막 알바생도 줄이고 했지만 어느 날 사장님 없어도 그 가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쓰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때까지 굴러가지는 거, 하게 하는 거, 그게 사업이지. 이번 달에 몇 사람 만나서 뭐 홈페이팅 한두 개 했다고 여기 수익이 생겨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정말로 한 달 벌어 하나 사는 이런 돈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이 굴러가서 동업자들이 같이 일한다는 거 뭐죠? 월급을 안 줘. 제가 이분들한테 월급을 안 받잖아요. 네. 월급 안 줘도 내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기죠. 이 월급 안 주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근데 월급 안 줘도 내 비즈니스 내 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권리적 수익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안 된다는 말에 그 돈은 어떤 돈이야?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돈이야? 네.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요 다른 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아쉬운 소리 못한다. 나는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 왼쪽에서요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인데요. 변호를 했는데 뭘 모르겠대. 그럼 자꾸 가르쳐주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수리를 못하는 거 당연하지. 다 우리는 또 월급을 하거나 이걸 하고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시니까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시험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도 그걸 뽑았는데 계속 뭘 할 줄을 몰라. 그럼 돼요, 안 돼요? 뽑아요. 네. 그래서 팀을 그러면 좀 잘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때요?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거기서 일하는 같이 으쌰으쌰하는 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없냐 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좋은 사람 없냐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우리도 그러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말이죠. 안 좋아도 내 이빨 말씀인데 말이죠. 여기서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팀을 만들려니까 그런 거예요. 이 두 개가 되게 달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왜 아시아수리를 많이 하는 영역이 있냐면요. 여기서는요. 이 사장이 뭐예요? 은행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지금 투자 좀 하라고 좀 저리를 꺼주라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하고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사업가들은요. 그거 되게 뭐 골프 치고 다니고 그런 거 같지만 다 그것도 영업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엄청 아시아수리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나 대신 일하고 만드는 거예요. 아시아수리 좀 하시면 어때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사업에서 상수까지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다른 영역이어서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되는 데서 너무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아쉬운 소리 많이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그걸 지금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옮겨가서 봐야 돼.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관전 포인트가 이 왼쪽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서 최고 부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 잘 살게 돕는데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재정과 시간의 레버리지를 통해 부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 투자한 돈 때문에 다시 비즈니스가 커서 여기 삐글삐글 도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요, 펀드 투자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투자 회사가 비즈니스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잖아요. 뭔가 방향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로버트 교사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서 돼지고기 뒷다리살 한 근, 그다음에 삼겹살 한 근,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미래 준비를 하는 게 여기서 펀드를 넣는 일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에서 아까 그 자산 수입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큰 돈 가지고 돼지 농장을 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찔끔 하는 거를 부의 전부이냐 이야기하네. 진짜 쇼킹한 얘기 아니에요? 농장을 사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자산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투자하고 투자된 게 다시 돈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여기서 돈은 이런 투자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책인데 속기 사업할 때는 돌려서 덮었거든요. 떠올려서 읽으니까 다른 기분이야. 같은 문자 읽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계신 분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변호사나 되게 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사실 굉장히 솔직히 되게 억울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고요, 성실하고요 그런 분들인데요. 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캠파가 큰 부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의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커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용한 것보다 그냥 내가 조그만 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페이 닥터들을 많이 고용하면 어떻게 되죠? 경영을 해야 돼요. 네, 경영을 한다는 건 이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거죠. 비즈니스로 넘어갈 때는요, 같이 사업하는 사장님들, 내 동업자들, 혹은 내가 고용한 나의 직원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가치가 뭐죠? 내가 최고고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 동력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동력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바꾸는 리더십의 비약적 발전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영업 분면에 있는 저희 남편같이 교수 이렇게 굉장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이요 비즈니스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멘탈에 여러 가지 쓰는 어떤 로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요 되게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다 점검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좀 섭섭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병원 더 클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를 고용하고 누굴 믿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불신이 동력이기 때문에 내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돼요. 되게 좀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다른 세계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 비즈니스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고요. 아메이는 좀 거절받고 실패해도 재정적인 그런 리스크가 없어요. 걔 아메이 한다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직장도요 어차피 60세 정년이면 나와야 되고요. 자영업대가 아프면은 그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배를 타고 있다면 배가 불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뛰어내리든지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찔끔찔끔 여기 파운드 넣는 것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내 거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옮겨가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없죠? 경험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돈도 없고 용기도 없죠. 참 그런데 그거에다 대고 아메이를 창업한 리치아 제이가 그런 게 없으시죠. 그렇지만 내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네, 그럼 저희가 도울게요. 같이 해봅시다.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제작해줘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만들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 자동차를 이 헨리포드가 모든 사람이 타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다 비웃었어요. 안 돼. 근데 이 헨리포드는 대량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분업으로 대량 생산하는 걸 만들어서 T 모델이라는 포드 자동차가 나오면서요. 만드는 비용이 엄청 절감이 되고 모두가 탈 수 있게 됐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 문명이 시작이 이 누군가의 꿈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전유물을 모두가 누리게 하겠다는 꿈을 누군가가 꾼 거죠. 자,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민주화라는 표현은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표현이고요. 그 비즈니스의 민주화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업 아무나 하기 힘들겠죠. 아까 그 멘탈도 다르고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하시는 집안 문화에서 비즈니스 쪽의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워요. 저는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빠 공무원이 있고 제가 결혼했는데 남편의 부모님 두 분이 다 공무원이에요. 남편도 지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계에서 비즈니스 얼마나 별종이겠어요? 진짜 별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맨날 그래요. 나는 전 세계에서 이해 안 되는 인간이 두 명인데 하나는 내 딸이고 그 딸 두 번째는 너다. 너다. 나. 도대체 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위험천만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지는 않나. 밤에 12시에 막 돌아다니지는 않나. 그래서 너는 언제 시간이 나냐. 나는 너랑 쇼핑을 한번 가고 싶다. 아버지 시간이 안 납니다. 시간이 언제 나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시간은 어때요? 여유가 있어 보여도 누가 정수리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초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시간이 없어요. 쇼핑을 갈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넌 언제 퇴근하냐 이러는 거죠. 저 퇴근 안 하는데요. 생각 안 왔어요. 그래 이 말이 완전 경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요 원래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낯선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인데요.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리치아 제이의 꿈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에서요, 남의 직장에서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거 어느 순간 나가라고 될 거 아니죠. 그리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내 거여야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 있죠? 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중에 내게 자격증이에요. 나 쯤이 있어. 나 이걸 잘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인증받는 그게 시스템일 수 있죠. 그래서 박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치과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치과 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만들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에게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돈이 없어도 그런 걸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엘빈 토플러가 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큰 돈이 아닌 걸로도 시작을 막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인터넷, 이 무료 스마트폰 덕분에. 그런데 인공지능까지 지금 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는 남의 직장에서 일해야겠다. 남의 시스템 밑에서 일해야겠다. 혹은 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 해야겠다 하시지 마시고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든 경험이든 노하우든 많은 것을 갖추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요. 손을 내밀었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운 자기 거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64년을 해봤는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만의 시스템, 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이고 이 창업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꿈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고 좀 마음이 다칠 수 있지만 다시 또 응원 받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비즈니스고요. 여러분 진짜 이 아메이의 제품, 그다음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이제 인공지능까지 탑재될 건데요. 거기서 이런 칼코베당에서 돈 쓰고 설거지하고 이게 소비만 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정말 나만의 자산성 수익을, 권리성 수익을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드셔가지고 나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